반도체 위탁 생산에서 10배나 앞서 있던 1등을 삼성이 4방향에서 동시에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이라 시세판이 조용하죠? 이런 날일수록 하루짜리 등락은 잠시 내려놓고 삼성이라는 회사의 속살을 천천히 들여다보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갈래 이야기를 풀어드릴게요. 반도체 위탁 생산, 로봇, 접는 폰, 그리고 냉방 사업, 서로 색깔이 전혀 다른 4곳에서 지금 삼성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제 생각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은 가장 깊이 파였던 자리부터 먼 미래의 먹거리까지 4방향에서 나란히 밑바닥을 단단히 굳히는 중이에요. 가장 깊었던 그 자리, 반도체 위탁 생산부터 열어보시죠. 반도체를 대신 찍어주는 이 사업을 파운드리라고 부르죠. 이 시장 1등 TSMC가 72.3%를 차지하는데 삼성은 6.5%예요. 10배가 넘게 벌어진 격차입니다. 10자리 중 7을 1등이 가져갈 때 삼성은 한 자리도 온전히 못 챙긴다는 얘기죠. 이 숫자 앞에서 속이 답답하신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지형이 바뀌고 있어요. 굵직한 고객들이 삼성 쪽으로 몸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의 대명사 테슬라, 그 테슬라가 자사 인공지능 칩 생산을 삼성에 넘겼어요. 규모가 22조 원을 웃돌고 기한은 2033년까지 이어집니다. 미국의 대형 설계사 브로드컴과는 5년에 걸쳐 300조 원짜리 손을 맞잡았죠. 메모리부터 2나노 초미세 공정, 마무리 포장까지 통째로요. 퀄컴과 AMD도 삼성 쪽을 살피고 있고요. 여기서 핵심은 방금 나온 이름들이 예전엔 오직 1등한테만 물량을 몰아주던 최상위 고객이라는 겁니다. 그런 회사들이 2등 삼성으로 눈길을 돌렸다는 사실 자체가 판이 뒤집히는 신호인 거죠. 물론 여기서 냉정해져야 해요. 이건 아직 계약서 단계입니다. 사인을 했다고 곧바로 통장에 돈이 꽂히는 게 아니에요. 삼성이 실제로 제품을 잘 뽑아내야, 그러니까 불량 없이 만드는 실력을 입증해야 비로소 매출이 되는 거죠. 실제로 삼성 파운드리는 오랫동안 적자였고 품질 잡음도 잦았어요. 그래서 이 수주 다발은 얼굴이 2개입니다. 잘 풀리면 대반격의 신호탄이고 어긋나면 종이장으로 끝난다. 이 양면을 함께 봐야 하고요. 그럼 왜 최상위 고객들이 하필 지금 2등을 넘볼까요? 이유가 뚜렷합니다. 1등 TSMC가 가장 앞선 2나노 값을 절반, 그러니까 50%나 올려버렸거든요. 워낙 독보적이라 배짱을 부린 거죠. 그 비싼 청구서를 받은 큰손들이 세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가격이면 2등에도 나눠 맡겨보자 하고요. 1등이 시장의 72%를 깔고 앉은 판이라 그 물량에서 조금만 흘러넘쳐도 6%짜리 삼성에겐 체급을 바꾸는 숫자가 됩니다. 게다가 말로만 하는 기대가 아니라 장부에 이미 새겨진 변화가 있어요.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합친 이 붐은 얼마 전까지 상반기마다 2조 원씩 손실을 냈습니다. 출혈이 극심하던 자리죠. 그 적자가 최근 분기엔 1조 원대로 좁혀졌어요. 다음 분기엔 더 줄어든다는 관측도 붙었고요. 회사도 흑자로 도는 시점을 2027년에서 2026년으로 한 해 앞당겼습니다. 1분기 공장 가동률은 80%를 넘겼어요. 결정타는 또 있습니다. 삼성이 스스로 만든 칩을 자기 폰에 다시 얹어요. 엑시노스 2600, 삼성 최초의 2나노 두뇌인데 내년 갤럭시 S26 탑재가 굳어졌죠. 그간 폰에 넣을 칩을 밖에서 사들이느라 작년 한 해에만 10조 9천억 원을 썼거든요. 이걸 자체 칩으로 바꾸면 빠져나가던 돈을 아끼면서 빈 공장까지 메웁니다. 토끼 2마리를 한 번에 잡는 셈이죠. 이 역시 마지막 관문은 품질이에요. 양산 반년 만에 수율 80%를 찍은 이력이 있으니 실력은 갖췄지만 그 증명이 마무리될 때까진 서늘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두 번째 갈래로 가볼까요? 파운드리가 코앞에 급한 불이라면 이걸 10년 뒤 삼성을 먹여 살릴 씨앗이에요. 바로 로봇입니다. 삼성이 지난달 로봇을 미래 성장의 중심으로 정하고 노태문 대표 바로 밑에 로봇 전담 조직을 새로 꾸렸어요. 원래 10월 말에 몰아서 하던 조직 개편을 로봇만 콕 집어 석 달이나 앞당긴 겁니다. 그만큼 다급하다, 여기서 더 처지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실린 거죠. 산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로봇 인재를 이 조직으로 한데 모았고요. 이달 초엔 노 대표가 직접 자리한 가운데 사람 손처럼 정교하게 물건을 지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험까지 마쳤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영남권에 60조 원을 쏟아 로봇 클러스터를 세우고 구미공장엔 로봇 학습용 데이터 팩토리를 짓습니다. 삼성이 거느린 그 거대한 공장들이 곧 로봇을 길러내는 훈련장으로 바뀌는 거죠. 로봇판에서 삼성이 쥔 무기가 하나 더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국내 정상급 휴머노이드 기술을 지닌 기업입니다. 삼성이 지분을 35%까지 늘려 자회사로 안았죠. 여기서도 저는 양면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이 이 회사를 품으며 장부에 2조 원 넘는 웃돈을 얹어뒀는데 정작 이 기업은 아직 적자예요. 로봇 사업 결실이 작고
자꾸 늦어지면 그 2조가 뒷날 손실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로봇 종목들 올해 잔뜩 달아오르다 고점 대비 반 넘게 꺾였어요. 기대가 주가를 너무 앞서갔던 거죠. 그러니 로봇도 결이 같아요. 방향은 분명 미래를 향하지만 그게 실적이라는 열매가 되기까진 지켜볼 게 많다. 이 냉정함을 꼭 함께 쥐고 계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갈래는 당장 삼성 곡간을 채우는 주력 상품이에요. 바로 접는 폰, 폴더블입니다. 삼성이 이번에 갤럭시 Z 폴드 8, 최상위로 새로 얹은 폴드 8 울트라, 여기에 플립 8까지 접는 폰 3종을 한꺼번에 내놨어요. 이번 폴드 8은 폴더블 사상 처음으로 화면을 가로로 넓힌 형태입니다. 펼치면 태블릿에 가깝게 시원해져서 영상 보기나 게임, 여러 앱 동시 실행이 훨씬 수월해졌죠. 게다가 알아서 일을 처리해주는 에이전트형 인공지능을 접는 폰 전 라인에 심었고요. 지금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애플이 첫 접는 아이폰을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 애플이 들어오기 전에 이 시장을 십수년 지켜온 삼성이 넓은 화면과 인공지능으로 먼저 담장을 쌓는 거죠. 거님돌도 있어요. 값이 전작보다 올랐다는 점이죠. 아무리 잘 빠졌어도 소비자 지갑이 열리느냐, 그게 흥행을 가르는 관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갈래, 이건 아마 대부분 처음 들으실 삼성의 숨은 보물이에요. 바로 냉방과 환기를 다루는 공조 사업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앞다퉈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는 열을 어마어마하게 뿜어서 제대로 식히지 못하면 아예 멈춰버려요. 그래서 이 열을 잡는 냉각 설비가 부르는 게 값인 귀한 몸이 됐습니다. 삼성이 바로 그 틈을 파고들었어요. 작년에 독일의 이름난 공조기업 플렉트 그룹을 통째로 사들였고, 얼마 전엔 광주 공장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전용 액체 냉각 설비 라인까지 깔았습니다. 2030년엔 이 공조 시장의 선두에 서겠다는 목표도 세웠고요. 남들이 죄다 반도체 하나로만 인공지능 특수를 누릴 때 삼성은 반도체를 팔고 그 반도체가 내뿜는 열을 식히는 장비까지 판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열풍의 앞뒤를 동시에 거머쥐는 그림이죠. 정리해보겠습니다. 급한 불이던 파운드리는 큰손 수주와 적자 축소로 바닥을 굳히고, 미래 씨앗인 로봇은 대표가 직접 소매를 거뒀고, 주력 폴더블은 애플보다 앞서 담장을 쌓고, 숨은 보물 공조는 인공지능 열기를 매출로 바꾸는 중입니다. 네 갈래는 방향이 저마다 다르지만 관통하는 열쇠는 하나예요. 냈다 아직은 기대이고 답은 이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계약서가 매출로, 시연이 제품으로, 신제품이 흠임으로 이어지는 걸 두 눈으로 보기 전까진 들뜨지도 무너지지도 말고 침착하게 지켜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삼성은 이 긴 승부를 버틸 체력도 넉넉합니다. 근래빚 20조 원을 앞당겨 갚았고 손에 쥔 현금성 자산이 190조 원을 웃돌아요. 적자를 감내하면서도 네 갈래에 계속 실탄을 부을 수 있는 회사라는 뜻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네 갈래를 다 훑고 나서도 정작 파랗게 물린 내 계좌를 여는 순간 이 모든 게 남의 이야기처럼 붕 떠 보이실 거예요. 회사는 사방에서 이렇게 밑을 다지는데 어째서 내 계좌만 파랄까? 지금 이 영상 앞에 계신 분이 어떤 자리든 다르지 않아요. 물려서 속이 새까맣게 탄 분이든 밖에서 관망 중인 분이든 이제 막 발을 들인 분이든 처지는 달라도 결국 들여다볼 건 똑같습니다. 남의 계좌가 아니라 내 계좌부터죠. 그래서 이 네 갈래가 내 계좌에선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물린 분은 물린 분대로, 지켜보는 분은 지켜보는 분대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자료로 다 정리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고점에 물리신 분들을 위한 회복 로드맵이에요. 손실보다 힘든 건 방향을 잃는 순간이거든요. 팔아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추가 매수인가. 이 고민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결국 시장이 아니라 내 감정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에 끌려서 정리하면 꼭 최악의 자리에서 던지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기준 없이 무작정 버티는 것도 답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자료엔 버티세요, 오를 겁니다 같은 말 대신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담았어요. 반등이 나오면 어느 구간에서 일부 정리를 고민해야 하는지, 추가 매수라면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들어가야 하는지, 반대로 어떤 신호가 나오면 절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는지까지요. 이걸 미리 그려놓은 분과 매일 가격만 보는 분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자료는 다음 순환매 후보군 리스트입니다. 요즘 시장, 어제는 반도체가 오르고 오늘은 조선, 내일은 방산이잖아요. 이걸 뒤늦게 알고 따라 들어가면 딱 고점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는 업종들을 정리했어요. 어디에 자금리일 초기 신호가 보이는지, 어디는 이미 고점 부근이라 조심해야 하는지, 특정 종목을 따라 사라는 자료가 아니라 시장의 큰 흐름을 잇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전에 보내드렸던 자료를 다시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것도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15년 동안
동안 매일 작성하고 있는 시나리오 매매일지예요. 상승, 조정, 행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각 상황마다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짜뒀습니다. 매일 아침 보시면 그날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기준이 잡히실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직접 만든 자가진단 시트인데요. 평단, 비중, 멘탈 상태를 입력하시면 1분 만에 내 계좌 위험 등급이 나오는 시트입니다. 내 상태를 알아야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잖아요. 이 진단 시트가 그 첫걸음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께는 제가 운영하는 무료 흐름 공유방 입장 안내도 함께 드려요. 솔직히 자료는 한 번 받는 걸로 끝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매일 바뀌죠. 갑자기 굵직직한 이슈가 터지거나 분위기가 달라질 때 영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중요한 내용을 공유해드리는 곳이에요. 자료로 기준을 만들고 공유방에서 그 기준을 실제 시장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함께 확인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댓글로 종목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하루에 20분 정도 선정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주식까지 무료로 봐드리는 시간도 가지려고 해요.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들은 전부 무료입니다. 유료 상품도 매수, 매도 타점을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 하나예요. 그 기준만 서 있어도 작은 변동에 흔들리는 일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저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구독 완료라는 인사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음원으로 채널이 크는 거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구조예요.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구독과 좋아요. 둘째,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셋째,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와 자료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완료하시면 자료와 함께 무료 흐름 공유방 안내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만 최근 유료 리딩방에서 제 정보만 빼가 돈을 받고 파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자인지 확인 후에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저는 금전적인 요구를 절대 하지 않으니 사칭 사기에 유의하세요. 지금 물려 계신 분도 지켜만 보시는 분도 오늘 막 들어오신 분도 처한 자리는 다 다르시죠. 그래도 결국 확인할 건 내 계좌 하나예요. 오늘 짚어본 네 갈래, 여러분이 복잡한 내용까지 일일이 외우실 필요 없어요. 어느 쪽에서 먼저 답이 나오는지 그때그때 제가 정리해서 짚어드릴 테니 여러분은 편한 마음으로 이 큰 흐름만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짚어본 네 갈래 가운데 어디가 먼저 움직이는지 그 첫 신호를 짚어드릴게요. 남은 주말 편안히 보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